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며 입양톡에서 친구 소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입양톡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2017년 유튜브에 올라온 입양톡 26회, 27회 방송에 누구 소개로 듣게 된 누구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개하신 분과 소개받으신 분 모두에게 7상을 선정하여 박요한님의 새 앨범을 선물해드립니다. 소감까지 남겨 당첨 확률을 올리는 센스! 이 이벤트는 2월 말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톡 홍보도 많이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입양톡 사랑도 격파 2017년 새 특집 2탄으로 귀한 가정을 모셨습니다. 15년 전에 일남 일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7살 큰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따라 입양을 하게 된 이관훈, 강명수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살 큰아들 도윤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이야기와 황망하게 아들을 보낸 뒤 21일 만에 아들 창윤이를 입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윤이가 입양이 돼서 집에 오고 나서 이 가정이 많이 밝아지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 입양 가정들 중에 사실 이런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또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누구든지 아들을 먼저 보낸 경우는 주변에서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우리 입양 엠팩 해온 옛날 초기 멤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딸이 먼저 가고 아들 둘을 입양해서 지금 미국 가서 아이들을 잘 키운 가정이 한 집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이를 잃었을 때 그분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이런 집들이 끌어주고 같이 나누는 게 있어야지만이 사람은 자기가 겪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엠팩 안에서 이런 가정을 못 봤는데 최근에 이제 한 가정이 7살 딸을 감기로 갑자기 잃고 밤에 서러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한번 찾아왔었죠. 부부가. 그때. 일주일 전? 한 열흘 전에 아기가 왔어요. 11개월 된 딸이 왔어요. 입양을 한 거예요? 네네. 네. 저는 뭐 딴 부분은 이렇게 상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식 잃은 슬픔은 당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아들의 목숨과 제 신앙을 바꾼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잃기 전에는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 예를 들어 아들을 잃는 슬픔 같은 이런 충격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경험을 한 게요. 우리 아들이 한 달 동안 병원에 내사 상태로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친구들이 와서 야 괜찮아 뭐 좀 있으면 깨어날 거야.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고 오직 그 중환자실 앞에서 우리 아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게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딱 그것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천국으로 보내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뭐 슬픈 말도 못하죠. 그래서 잠깐 1년 반인가 2년 동안 저녁에 손님을 안 만났어요. 손님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 계속 눈물이 앞을 가려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 1시간 반씩 울고 들어가죠. 왜 눈물을 다 빼야 집에 가면 안 우니까요. 집사람 있는데 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1년 반 2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지금 돌이켜봐도 아마 이 세상에서 자식을 잃고 우리처럼 이렇게 슬기롭게 성화시키고 극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은 진짜 막상 저지르고 하고 나면 그 기쁨이라는 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창년이 왕년이 선년이 만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우리 수아마 만난 게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늘 말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창윤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속아서 2년 후에 입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 둘째를 입양하게 된 계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입양을 하시겠대요. 기간에 매파를 하러 갔더니 그 또 강 부장님이 내가 온다니까 아들을 하나 옆에 안고 오신 거예요. 누집인지 뭐라도 정말 잘 키웠어요. 이런 거예요. 네. 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랬어. 우리 왕윤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도 입양 가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왕윤이가 몇 개월? 6개월이었어요. 6개월. 그때는 정말 제가 입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남의 집 딸내미 도와주러 갔다가 근데 이 아이도 입양을 가야 돼요 하는데 제가 창윤이가 해외 입양을 못 가는 걸 봤잖아요. 국내 입양도 못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이렇게 얻었어요. 자식 얻는데 계산이 없어서 둘째도 전혀 계획도 없이 없었어요. 갔다가 예. 그냥 거기에서 처음 보고 그 아이가 너무 예뻤나요? 아니면 예쁘고 안 네. 예쁘고는 없었어요. 그냥 누구 집 아이인지 몰라도 참 잘 키웠다. 그거 부모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랬는데. 왕윤이는 참 반듯했어요. 그 원래 그 MBC인가 그 지상파에 어디 SBS 사랑의 사랑의 명. 예, 위탁모. 그 위탁모 프로그램에 나갈 애였어요. 걔가. 예. 그러다가 아마 그게 없어져서 못 나갔죠. 네네네. 그래서 애는 아주 그 잘생겼었어 그때부터. 우리 그러니까. 입양 업계에 우리 왕윤이만한 인물도 없을걸요. 네, 은근히 네. 깨알 자랑으로. 이 창윤이 왕윤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네, 맞아요. 선현이도 네. 그래요. 저희 네. 집 막강해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서 소개를 해서 그날 이렇게 보고 이제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그날 보고 집에 와서 딸한테 이야기. 남편은 바쁘니까. 네. 딸한테 오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아이가 있더라 했더니 딸이 그때가 고2 말이었어요. 11월이었어요. 엄마 나랑 내일 같이 가 하는 거예요. 정말 듣자마자요? 예. 어머, 아침에 학교에 가서 조퇴를 하는데 조퇴? 학교에 조퇴하고 애기 교장 데리러? 선생님한테까지 저 불려가가 꾸중 들었어요. 어머. 고2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네, 입시가 이제 얼마 야자도 하고 우리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저 명문대를 보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동생 입양하러 아니 가야 동생이 입양이 아니라 아이 보러 간다고 조퇴를 하니까 그런 이해가 안 부모도 돼. 없죠. 그러겠다.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아침에 오전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딸이 창윤이도 세상에 이런 예쁜 얘기가 없다고 하더니 우리 왕윤이를 왕윤이한테도 그냥 안고 오재요. 얘들은 뭐 입양이 너무 쉬운 줄 아나 봐. 우리 집 애들은. 아버님은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전혀.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와 있는 그래서 거야. 어떻게 오게 됐느냐면 창윤이를 너무 이뻐하니까 여보 저기 어느 선생님이 우리 애들 잘 크는지 당신 얼굴 한번 보자 하는데 거기서 보자 하네? 그랬더니 덜렁덜렁 온 거예요. 창윤이라 그러면 꼼짝을 못 하니까. 그런데 왔는데 애를 하나 턱 안겨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러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창윤이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느냐 하면 기관의 분들 다 계셨죠. 우리 왕윤이가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40일 새벽 기도 끝에 응답받고 이 위탁모를 하셨대요. 그러니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와서 우리 집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입양 부모. 이 양반 정말 황당했지. 갔더니 막 사람이 복적복적한데 자기는 누가 보자 그래서 왔는데 아기는 한 명 턱 안겨주는 거예요. 너무 하셨네. 근데 막 자연스러웠던 게 창윤이가 워낙 너무 이뻤어.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애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문제는 뭐 쉽게 크고 뭐 진짜 기쁨을 주니까 그죠. 또 뭐 이런 놈 한 놈 더 있어도 좋겠다. 이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진짜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왕윤이는 정말 반대 성품이에요. 지독했어요. 오늘 얼마나 후회를 했나. 왜냐하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정반대요. 계속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큰일 났다 나 둘째 입양. 그리고 엄마를 꼼짝을 못하게 해요. 바지가리를 잡고 그게 늘 넣고 다녀야죠. 등에서 안 떨어진 애였으니까. 그죠? 이제 6개월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6개월을 봐주겠다고 했어요.
밤에 잠잘 때도 배 위에서 자야 돼요. 이 배에서 떨어지거나 등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봐주겠다고 하고 6개월을 울렸어요. 울리는 걸 봐줬어요. 심지어 러닝머신 할 때도 뒤에 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왕윤이가 아빠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예. 지금은 둘이 물어보세요. 눈빛만 해도 막 삭삭삭삭 아, 엄마를 외롭게 만드는 존재? 여우죠, 여우. 얄미워요. 여우. 그렇구나. 아들인데도 뭐가 또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요? 애교도 많고요. 재치도 있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단어 쓰는 거, 어휘 이런 게 좀 특이한 애예요. 걔는 지금도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살 녹이죠. 아. 저 누나도 녹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창윤이는 창윤이여서 이게 아빠의 마음을 확 뺏었고 그럼요, 네. 또 왕윤이는 왕윤이대로 또 나중에 사랑을 받는. 그래서 셋째를 하셨나 보다 또.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미있게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ALOVETALK 숫자 0 러브톡 제로 @gmail.com이나 010-9245-7836으로 보내주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오 재밌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들을 둘이나 입양하시고 또 막내 선현이도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고죠. 아, 사고예요? 선현이는 사고. 아니 근데 엄마께서 그때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시고 사실 좋았죠.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는 또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셋째 선현이까지 입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이 셋째가요. 또 그 강 부장님이세요. 그분 무섭다. 이제 강 부장님이 퇴임을 하실 나이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정말 사진첩을 가지고 매일 이 집 저 집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한 명에 입양하기는 힘들지만 입양해본 분들은 그걸 아니까 더 쉽게 접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누가 입양을 하겠다고 해서 아. 제가 또 그 시설을 간 거예요. 갔는데 선현이가 왔다 갔다 이렇게 23개월이었으니까 꽤 겨울수가 됐네요. 그때는. 네네. 23개월이니까 밑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애 입양하기가 사실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 아이는 왜 입양을 못 가고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 우리 선현이가 사연이 많아요. 어릴 때 이제 친권 포기를 안 하고 부모가 밤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친권 포기가 안 되니까 입양을 못 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입양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또 안 되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가 한 두서너 번 있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강 부장님이 그 전주에 제가 다녀갔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아이와 내 얼굴이 너무 닮았더래요. 참 세상에 저희는 자식을요 얼굴 닮았다고도 자식 나요.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망설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나를 닮았다는데.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또 그랬어. 그때는 남편한테 진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딸은 그때 이제 중국어 때문에 중국 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놔놓고 갔어요. 갔는데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시설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이렇게 와서 다소곳 씻고 하는데 우리 딸은 절대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쟤를 데리고 가면 진짜 인력이 필요한데 둘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집에를 왔어요. 와가지고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북경에 있는 딸한테 이런 아이를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그럼 딸이 찬성할 줄 알았어. 앞에 두 번 다 찬성했기 이번까지 때문에. 경험이니까. 이런 애 없다고 그러던 딸이었으니까. 딸이 한마디로 딱 자르는 거야. 엄마 정신 차려. 이제 난관이 부딪혔잖아요. 남편한테는 쉽사리 얘기하면 정말 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2, 3일 만인가 제가 북경 간 거예요. 딸이 기절할 노릇이지. 거기서 이제 딸이 엄마 안 된다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또 은혜예요. 저희 집 딸이 1년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그 다음 날이 비자가 만료되는 거예요. 본인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 있으면 그 불법 체류가 되는 그러네.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온 다음 날 제가 또 다시 이제 갔어요. 가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또 가정 체험이죠. 근데 이젠 겁이 나는 거예요. 딸도 반대하죠. 남편한테 간혹 이야기를 해봐도 이제는 반응이 그만. 없죠. 저 정말 힘들었어요. 셋째는. 그러면 아니 아빠께서는 두 아들을 보면서 사실 또 많이 염려도 되잖아요. 내 아내가 몸도 체력도 안 받쳐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반대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하니까 네. 사실은 뭐 내가 데리고 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그렇죠. 가정으로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런데 강 부장님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네. 한 달만 딴 데 위탁. 입양 가기로 돼 있으니까 한 달 정도만 좀 돌봐달라. 이렇게 위탁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부터 뭐 한 달 고생이야. 정해진 고생이니까 그죠. 쉽잖아요. 아니 그러시라고. 그래 또 왔어요. 그게 엄마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말 그렇죠. 강 부장. 우리 두 사람이 짠 거죠. 그러니까 문제 그 강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네. 네. 제가 부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와서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이거 심각하잖아요. 죽어도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딸하고 굉장히 투쟁을 많이 했어요. 안 된다 이거는. 말리려고. 예. 내 친구들은 또 완전히 또라이라 그러죠. 내가 그래서 우리 뭐 MP에게 회의 가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신병 환자들이다. 제정신이면 네. 입양하냐. 아니 우리 전체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2천 가구 되는데 2천만 가구 정도 2천만 되는데 가구. 1%도 안 되거든요. 입양 가정은. 그럼 99%가 정상이고 1%는 지금 거의 뭐 비정상이죠. 그죠. 대부분이.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데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아셨어요. 더 기가 찬 거는 절연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집에 안 간다. 그래서 청 하고 싶으면 돈으로 해라. 후원해라. 예. 모든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 등골 빼먹는다고.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이제는 내 자식 등골 그만 빼먹어라. 며느리한테. 그 이제 너희 집에는 다시는 안 간다 이제. 끝이다. 근데 진짜 안 왔어요. 늘 이제 우리 집에 먼저 왔다가 또 형 집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시고 이러는데 이제는 발길을 진짜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형님이 봐도 기가 차잖아요. 한번 올라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시고 가라. 모시고 가서 어떻게든 설득을 좀 해라. 그래 가서 모시고 왔죠. 아버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한 12시 넘어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무조건 어머님 가방을 들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 굉장히 또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거기서 소리 안 내세요. 그냥 가방을 따라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거실에 앉자마자 제가 꿇어 앉았어요. 그게 새벽 1시예요. 제가 꿇어 앉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참 이뻐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꿇어 앉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한 2달 마음앓이 했던 거를 저를 이제 어깨를 두들겨 펴면서 첫 마디가 너가 나 딸 같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리겠는데 내가 시어머니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무실판이에요. 소년이 기가 입양한 차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근데 내가 꿇어 앉아서 어머님 저 어머님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고개를 끄덕이셔요. 그러면 정말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데 어머님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제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그냥 막 울음바다가 됐죠. 뭐 생각해보세요. 한 서너 시간 무릎 꿇고 비는데 어머니 입장은 이거 뭐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기가 차잖아요. 이거 오면 애 등골은 빼먹는데 내 아들. 뭐 그런데 저렇게 하겠다고 비니까 이제 할머니는 허락을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뭐 하고 싶은 걸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이었어. 이제 그 다음에 경희가 아빠를 설득하더라고요. 아빠가 선연이를 입양 못하는 이유가 뭐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53세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샐러리맨이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뭐 내가 샐러리맨. 직장이 언제 끝날지 사실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힘들지 않느냐, 둘도 부담스럽다 이러니까 아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빠는 아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부러운 대상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핑계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입양해요. 그래서 이제 선연이 입양을 하고 어렵게 했는데 정말 선연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장 23개월에 입양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선연이 입양하고 나서 요기도 풀이가 되는 것 같고요. 욕기가 풀이가 되기까지 저 힘드셨어요? 사실 요기 매일 울었어요, 이해가 안 선연이는. 됐어요. 정말? 선연이 뭐가 입양 그렇게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는 이 연장아를 안 해본 부모들은 특수 충족이잖아요. 근데 특수 욕구 아동. 특수 욕구, 뭐 특수 충족,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와서 10년이 지나와서 보니까 얘도 자기의 아우성이었어요. 그렇죠. 이 아이도 자기가 집에서 최고이고 싶고 자기만 바라바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충족이 돼야지만이 그게 끝이 나는데 저는 사실 해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충족이 안 됐던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특히 얘가 또 제일 심한 게 아토피였어요. 이 아토피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뭐 아토피였어요가 아니라 얘는 하루 종일 제가 했던 일이 오일 발라주는 일이었어요. 1년 12달 365일. 목욕시키고 오일 두들겨 바르고 목욕시키고 유기농으로 해 먹여야 되죠. 왜 이게 조미료 들어간 거 하나도 못 먹으니까요. 과자도 선연이 과자를 별도로 사요. 유기농으로. 뭐 몸은 아토피로 엉망이지. 매일 집은 세지. 고집은 세지. 중간중간에 사실은 집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마찰이 알게 모르게 많았어요. 본인 몸이 피곤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피곤하면 그게 누구한테 옵니까? 그렇죠. 그게 신랑한테 오고 가족들한테 와요. 네. 본인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사실은 반대했던 게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 또 네. 나이에 대한 네. 것도 있지만 좀 3살 때 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문이 안 열려. 내 마음의 문이. 내 내 자식으로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 창년이 왕년이 키울 때는 똥을 넣으면 더럽지를 않았는데요. 얘는 변을 누고 닦아달라면 못 닦아주겠더라. 맞아. 그게 딱 거부 반응이 와요. 맞아. 그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자식을 또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네. 이성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선연이한테 얼마나 미안하냐 하면요. 그게 순간순간 드러나거든. 선연이 왜 모르겠어요. 창년이 왕년이 바라볼 때 눈과 안을 때 눈과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더 하죠. 볼수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극복이 안 될 것 같더라고 나는. 처음에는. 자식이 있고 그다음에 입양해서 생긴 멋진 아들 둘이나 있고 남들 보기에는 자식의 숫자가 모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아들 딸도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연장아로 선연이를 입양을 하신 이유가 아마 그때 내 생각에는 집사람은 그냥 사명감에서 데려온 것 같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뭐 하나 더 키우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들은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난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이유 없어요. 강 부장님이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얘는 시설을 갈 수밖에 없다. 날 닮았다. 사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면을 선연이가 다 닮았어요. 나랑.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고집 세고 막 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죠? 선연이 입양한 게. 그리고 우리 선연이가 입양할 때 사실은 이 아이가 입양을 갈 수 없는 아이였어요. 네네. 그 친권 포기가 어려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놓아준 친생 부모가 찾아오면 언제라도 내가 이 아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는 각서를 썼죠. 그래서 이 아이 입양 진행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아들 하나를 잃어봤기 때문에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아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다기보다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생명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본인이 그 선현이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한 4, 5년 정도 지나고 같아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내 딸이 뭐 몇 년 전부터 됐죠. 아빠 눈빛이 바뀌었어. 아빠 눈빛이 바뀐 걸 느끼실 정도로. 네. 한 몇 년 전부터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님 말씀은. 그래 잘했다. 아, 지금 선현이를 보면서 네네. 아, 잘했다고 하세요. 남자애들은 할머니 와도 뭐 쭈삣쭈삣하지만 선현이는 뭐 할머니 오면 치마거리부터 휘어잡고 할머니 하면서 애교를 떠니까. 지금 선현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할머니가 반대한 걸 아는 것 같다고. 할머니 오면 애교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머니 그랬어? 입장에 지금 막 선현이가 제일 이쁜 거예요. 선현이 뭐 할머니 오면 난립니다, 난리. 세상에.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한 새 자녀들이 도윤이 오빠, 도윤이 형을 존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집에는 항상 그 도윤이의 물건이 지금도 다 널려 있고 사진이 널려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엄마가 부엌에 이렇게 가장 중앙에 우리 집 도윤이가 정중앙에 항상 유학 가기 직전에 이제 처음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사진이 늘 걸려 있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입양 이야기하고 도윤이 형하고 굉장히 밀접한 생각이 많아요. 원래 입양한 아이들은 특히 우리는 합창단에 입양 어린이 합창단에 있었기 때문에 입양하는 아이들끼리 무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정말 참 난해한 이야기를 하는 게 버림받았다. 친생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 애들 해요. 집에 와서 해요.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돌아가신 거 절대 아니야. 버린 것도 아니야. 단지 엄마도 형아를 못 보고 오빠를 못 보는 것처럼 너를 놓아주신 친생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거나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단지 서로 상황이 같이, 달라서 볼 수가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엔 너무 재밌는 게요. 창윤이, 왕윤이, 선윤이가 6살, 4살, 3살이었나요? 요 그때가 몇 살이지? 이렇게 이제 누나는 뒤에 앉아서 무슨 게임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누구게 게임. 세상에 없는 게임. 이 머리 아픈 게임. 나이가 근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창윤이가 뭘 했는지 우리 엄마가 누구게 하니까 우리 딸이 뒤에서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는 선입견이죠. 왕윤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형아? 우리는 엄마가 다 다른데. 그런 얘기를. 왕윤이가 그러면서 그런 말을 놀아요. 해요. 우리는 엄마가 가슴으로 낳았지. 그치? 3명이 똑같이 하더래요. 그런 교육 때문에도 또 아이들이 입양에 대한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너무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죠. 있네요. 네. 근데 3명이서 진짜 그런 셋 다 얘기들을 해요. 그 갈등 없이 굉장히 입양은 좋은 거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대가 다 들어갔고 창윤이 같은 경우는 벌써 16살인데도 그런 입양으로 인한 뭐 갈등이나 간혹 이런 지가 이제 살짝 치고 빠질 때도 있겠죠. 유리하게. 우리 이제 누나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나가 공부를 잘했는데 성적표를 어쩌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지는 따라갈 수 없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중학교 1학년 가더니 엄마 난 유전자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야, 니도 유전자 좋지. 왜? 이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유전자가 좋은 것 같지가 않대. 나중에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엄마가 흡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나는 유전자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자기는 노력을 유전자로 살짝 핑계거리로 네, 삼았구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애들이. 야. 저 그래가지고요 그날 쌍시옷 짰었잖아요. 이 엄마 마음에 든다. 저는 그 순간에 약간 헷갈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부모를 모르니 정말 유전자가 안 좋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완전히 혼났어요. 완전히. 야, 지금 여기서 쌍시옷자까지 썼다고 하는데 너 쌈 싸먹어라. 아니, 셋을 입양하면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양이 아니고 친생자로 입적을 서류는 호적에 올렸잖아요. 네. 옛날에 그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기를 놓으면 이렇게 한 달 내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과태료를 다 물었잖아요. 4개월, 셋 다. 6개월. 네네. 뭐 다 늦었으니까 뭐 2년씩 나중에는 이렇게 내가 호적에 올리려 갔는데 그 동사무소의 여직원들이 있잖아요.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짐승 보듯이 이렇게 하니까 연세도 아니 많으시고 나이도 뭐 지긋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이거 사고 쳤구나. 자꾸 밖에서 사고를 치시는구나. 이 보니까 뭐 50에 53세 이래 오니까 이거 특히 밖에서 나와가지고 사고를 쳐서 의심한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개를 날 못 쳐다보는 거예요. 민망해서 뭐 그런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제 주택에 살았으니까 우리 네. 앞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어요. 네. 굉장히 아이들을 이뻐하셨어. 근데 이제 선년이가 3살에 왔잖아. 걷고 말할 때 왔잖아. 근데 어느 날 하루 애가 와서 또 엄마 아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와서 못 물어보고 우리 집 애들을 보는 애마다 진짜 네 동생 맞니?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사람 보고 너무 짐승같이 또 야, 지금 표현은 짐승으로 하지만 남자들 세계에서는 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애 한번 쳐다보고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이게 손자 손녀기에는 좀 나이가 어리고 네네. 또 자기 애들이기에는 너무 많고. 많고.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뭐 그런 뭐 우리 사연들. 큰딸이 어디 유모차 밀고 나갈 땐 절대 안 안 나가요. 가요. 오해받아, 오해받아. 오해받았어. 네. 동네 분들이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사고를 쳐서 딸이 데리고 그치, 왔나. 그치.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유모차를 애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세 명의 그 유모차를 밀고 서울대공원을 쭈르륵 넘어가. 그래 시장에 가면 근데 아줌마 한대요. 우리 딸 보고. 아주머니. 동생들 데리고 다니니까. 정말 유모차는 안 밀고 다닐라 했어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입양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입양에 대한 궁금증,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팟빵 댓글 또는 ALOVETALK 숫자 0 alllovetalk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찬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쭉 기다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타타 그렇게 입양을 시작하신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고 선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양이 된 지가 1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많은 수고도 하였고 우리 아이들 크면서 또 보람도 있으셨고 자녀들 자랑 한번 해볼까요? 노래도 잘한다고 또 들었어요.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 예. 우리 오늘 여기에 아이들 자랑 다 내놓으면 우리 네. 집에 못 가요. 거들나요. 잘못 건드렸나 이거? 창윤이하고 왕윤이가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죠. 창윤이, 왕윤이, 선년이가 한 8년? 7, 8년 했죠.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 생기고 나서 1학년부터 하니까 한 2년 뒤에 입단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까지 뭐 게스트지만 하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요.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입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잖아요. 네. 그냥 어린이 합창단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걸 가질 때는 입양에 대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미국을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을 써야 되는데 코아를 썼어요. 코아. 이거 가지고 부모들이 막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읽으면 고아 합창단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 고아니? 애들 고아 아니에요. 고아일 때 고아가 안타까운 거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냥 코아로 가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걸 감출 일도 아니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린이 합창단에서 무대에 쓰면 괜찮지만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하고 쓰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입양이라는 안경을 하나 끼고 바라보니까 남들의 그 시선을 받는다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약간의 좀 망설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중학생이 되고 하면 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오고 이래서 이걸 감추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고 아이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거기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기 위해서 뭐 공중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빼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네네네. 의미로. 있는데 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경험이 있으니까 특히나 이번 여름에 한국 프로야구 네네. 올스타전에서 예. 저희들은 이제 합창단을 그만두고 약간의 업저브식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중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바쁘고 뭐 시험 기간이고 뭐 이래서 애들이 다 빠졌다는 건 우리 아이들은 이게 몸에 익힌 그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는 간다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한테. 방금 TV에서 봤어요. 봤어.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땠어? 뭐 별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북해하지 않아요. 뭐 심지어 우리 창윤이 같은 경우는 6학년일 때 자기 음악실에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뭐 코리안 심포니였나 뭐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친구들 끌고 가서 자기 여기 있다고 찍어줘요. 그렇게 스스로가 나는 입양인이다라고 네. 친구들에게 스스럼 그 없이 공동체 안에서 배웠던 뭐 음악적인 것도 배웠지만 그런 걸 배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은 2006년 음악을 통해서 입양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8명의 아이를 모아서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2011년 12월 예술의 전당에서 코리안 심포니와 협연하고 이후 거의 매해마다 예술의 전당에서 그리고 또 다른 크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답니다. 2012년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미국 투어를 떠나 미국 입양인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해외 입양인들하고 교류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이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입양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 가서 홈스테이도 했고 입양인들하고 같이 음식도 하고 그 미국에 있는 현지 한국인 입양 가정은요. 굉장히 목마르고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래요. 내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저런 모습일까? 우리 모습이 바로 그 아이들한테는 자기 엄마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활동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내 아이도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아요. 그 케네디 센터 프라우드 하잖아요. 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린 케네디 센터 썼는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합창단도 애국가. 하고 그러니까 정말 큰 무대에 서면서 그렇게 익혀진 자긍심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이 한국 입양 홍보의 1세대 멤버로서 입양에 대한 소명이나 생각이 참 분명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긴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입양 홍보회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입양 가족을 위해 또 우리나라 입양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숨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 주선으로 한국 입양 홍보에 후원하기 위한 송년회 모임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대략 언제쯤이었을까요? 8년, 9년 뭐 이때 무렵일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중단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일반인들은 입양이 생소하고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내 친구들도 나로 인해 입양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매일 그 뭐 모여서 술 먹고 송년회 겸 한 해 보내기가 아쉬우니까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 우연히 친구 하나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야, 나이도 먹고 했는데 뭐 우리끼리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한 10가족 소규모로 부부 모여서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조금씩 성금을 내서 후원을 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우리끼리 하다가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늘어난 거죠. 그런데다가
사회적으로 좀 지위를 갖고 있던 분들이 야 그러면 이걸 좀 더 키워서 공식화시켜서 하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마 한 2, 3년 지난 뒤에는 굉장히 규모가 컸죠. 한 2, 300명씩 그 가수 초대하고 유명한 저명 인사가 또 사회도 보고 후원의 밤 같은 예. 건가요? 입양 후원의 밤이죠. 입양인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그래서 뭐 계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실은 지금은 좀 중단이 됐는데 뭐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입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입양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데는 많은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호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후원 금액도 되게 컸다고 컸다라고 들었어요. 저희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배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세상에 입양 문화가 많이 나아지는 듯합니다.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도윤이를 잃었던 그 슬픔이 많이 없어지셨나요? 어땠을까요? 저는 죽었다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못 본다. 멀리 가 있어서. 보고 싶죠. 지금도 한 번씩 보고 싶기는 한데 이제 뭐 도윤이를 잃은 슬픔은 많이 잘 성화가 됐죠. 이 세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창윤이, 왕윤이, 선윤이를 얼마나 반듯하게 잘 키울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라고 봐야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애들도 나중에 입양을 하도록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너도 자기들도 혜택을 받았잖아요. 결국 누군가는 또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멋지다. 저는 우리부터 많이 했으면 싶고요. 좀 더 크게 바람이 있다면 선진국은 과언이 없거든요. 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과언이 없어지고 모든 애들이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선진화된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큰 회사 조회에 나와서 대표이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하고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아니요.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왕창맘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소망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전까지는 열이 이렇게 났다 뻗었다 하다가 저녁 되면 허무해요. 그리고 자식이 재산이라는 거 네. 저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불려놨어요. 불려놨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지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지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 찾아서 안정된 그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로 힘이 돼서 같이 우리 입양 부모들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입양톡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아빠께서 먼저. 뭐 방송이 처음인데요. 쑥스럽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저희들로 인해서 좀 입양을 하는데 좀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두려움이 있지만 도전을 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뭐 자식 계산에 놓지 않잖아요. 그죠? 가슴으로든 배로든 낳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왕창맘님께서도.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톡톡 방송은 집에서 들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요. 여기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좀 열악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함께 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정말 이거 우리 힌트를 전혀 드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아니 해주셔요?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고 네, 오늘 일부러 딱딱한 의자를 놔드렸나요? 좀 더 우리 입양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도 필요한 거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저는 네.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후원하실 경우 후원금의 30%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사랑의 수고를 조금만 더 해주셔서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입니다. 혹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자동 이체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도 청가도 사실은 오늘 얘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제 이분들의 모습의 절반도 못 담아낸 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힘이 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놀랬던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얘기 듣게 돼서 역시 다시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저는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뭘 하고 소감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겸손하게 살으라고, 앞에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살으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그 모습에서 큰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입양 선배로서 우리들을 걱정해주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 많은 입양 가족들이 그 힘을 내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윤, 왕윤, 선현 세 자녀를 입양한 이관훈, 강명숙님 가정을 모시고 지금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9회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송진, 송지우, 원동윤, 임혜서, 이래학, 배현희, 김미원 어린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이관훈, 강명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초 입양 전문 팟캐스트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방송은 입양톡 패널 특집입니다. 2016년 연말과 2017년 새해 초초 특급 게스트를 연거푸 모시면서 방송에 다 담지 못한 시간 관계상 편집된 뒷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방송도 되돌아보고 2017년엔 입양톡이 어떠한 내용을 담아볼지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댓글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도 불러드려야 되고. 그렇죠. 네, 여러분 계속 후원 잊지 않고 계시죠?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너야